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메가박스 마케팅팀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지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오늘 영화는 위대한 쇼맨 내용 얘기해드리는 날인데 네. 1월 달에는 사실 대작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본 작품을 할 때는 들으시는 분들도 사실은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위대한 쇼맨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 작품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적을 수는 있겠는데 영화 전체적으로 뭐 조금 경쾌하기도 하고 평론가들 평은 좀 아니더라도 네. 보고 오신 분들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 같거든요. 네네. 네, 혹시 놓치셨으면 지금이라도 가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네. 그 전에 댓글을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특급 순진녀님께서 위대한 쇼맨 저의 인생 영화 추가합니다. 안 보신 분들 강력 추천드립니다 하시면서 별을 5개나 주셨어요. 네. 근데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골든 벨루트, 영화 위대한 쇼맨에 대한 기사 중 그는 사회약자인 여성 장애인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동물 학대를 저지른 비윤리적인 인물이자 인종차별주의자로도 평가받는다. 그는 실제로 프릭쇼의 쇼맨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다. 아무튼 이건 항상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화는 영화로 보고 예술적 가치, 영화적 가치로만 판단을 해야 하는 건지. 근데 저는 영화도 하나의 미디어이자 기록으로서 영향력을 생각해보면 특히나 헐리우드 영화인데 그 소재가 좀 너무 안타깝긴 하네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뭐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네. 그건 2부에서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개망지읒또님, 서극의 칼 추천. 그리고 주인공 칼은 큰 건 맞지만 긴 건 아니에요. 부러져서 반토막 났는데 커 보이는 건 원래 폭이 넓은 도이기 때문이지요. 주인공은 그 짧은 도신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지, 쇠사슬을 손잡이에 연결해서 짧은 도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도법을 사용하죠. 정말 볼만합니다. 흔한 화려한 분위기 무술 영화가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좋았음. 보면 이해하실 듯. 서극의 칼 관련해서 올려주신 분들 많이 계시고 네네. 저보고 영화 보라고 달아주신 분들 많은데 네. 그렇죠.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내켜봐지 이거 말고도 볼 게 많아가지고 그럼 네, 좀 기다리세요. 또 뭐 중국말 하는 영화 안 좋아하시잖아. 안 좋아하는 것보다 지금은 이제 뭐 그러면 안 되죠. 다 볼 건데 네. 좋은 영화 너무 많아요. 영화 너무 많죠. 지금 리스트업 해놓고 지금 하나씩 보고 있는 영화 너무 많아서 네. 서극의 칼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킴미83님. 팀버튼이라니. 애정 아닌 애증의 감독이 돼버린 팀버튼. 주말의 명화로 가회선 보던 때가 아직도 기억나네요. 지금은 팀버튼이라도 만들 수 없는 영화가 배트맨 아닐까 싶어요. 김프로님 이참에 팀버튼 특집 한번 안 될까요? 매니아스럽다고 하지만 가이손, 배트맨, 크리스마스 양몽, 빅피시즌까지 보면 이런 장르를 넘나들며 내가 팀버튼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감독이 드물 것 같아요. 뭐 그렇죠. 팀버튼 말고도 감독들의 뭐 작품들을 모아가지고 네.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시간도 조만간 뭐 가져볼게요. 저희가 지혜영 시간에 어쨌든 짧기는 하지만 네네. 영화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쉽게 끝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조만간 하여튼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을 만한 내용을 하여튼 잘 해드릴 테니까. 미리 조금 알려주면 안 돼요? 안 돼. 개편은 불현듯 진행되는 항상 거다 이런 거. 나의 머릿속에만 있어요. 그러냐면 뭐 잘 하시겠지만 개편해도 방송은 우리가 녹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좀 미리 알려주고 좀. 우리의 당황하는 마음까지 개편에 얹어서 가자는 그렇지. 그런 다 아직 계획에 들어있어요. 그런 거군요. 자, 선물 폭탄 코너. 네, 술친구 한 박스 받으실 분 서극의 칼에 댓글 남겨주신 개망지읒도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카페처스 더치커피 받으실 분 팀버튼 특집 요청해주신 킴미83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위대한 쇼맨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사람들의 영화시사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여행 일본어 100일의 기적을 쓴 황미진입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영화 위대한 쇼맨 내용 얘기할 건데요.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네. 먼저 한번 짚고 가보면 어떨까 싶은데 황 대리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간단히 챙겨봤습니다. 바야흐로
시작은 2009년 되겠습니다. 야, 오래됐네요. 오래됐죠. 근 10년 가까이 네. 된 거네요? 휴 잭맨, 맨중맨, 위대한 휴 잭맨이 네. 2009년도에 이 프로젝트에 뭔지 모르겠는데 꽂힌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그 바닥에서는 휴 잭맨의 드림 프로젝트다라고 알려졌고, 또 한간에 또 IMDb 알려지기로는 휴 잭맨이 P.T. 바넘 관련된 책을 36권을 읽었다. 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던 중에 2010년도 1년이 지나가죠. 그때 우연히 CF 하나를 찍게 됩니다. 그 CF를 연출한 게 마이클 그레이시. 아, 그때 만난 이 거예요? 위대한 쇼맨의 연출을 한 감독을 만나게 되는데, 둘이 찍은 CF가 뭐냐? 네. 립톤 아이스티입니다. 아, 립톤 아이스티. 뭘 립톤 아이스티로 무슨 짓을 했길래 이 영화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됐나? 영상 보시고 가겠습니다. 영상으로 대박. 영상 어떻게 봐? 아, 우리가 팟캐스트지. 사운드만 들려주나? 알면서 해봤어. 재밌다. 괜찮았지? 괜찮네. 또 이런 괜찮네. 데가 재미가 있어요. 신년맞이 좀 에너지를 좀, 그런 거 알겠어? 한 1분 30초 정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네. 1분 30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뮤지컬이에요. 그렇구나. 그 뭐 따로 노래는 하지 않는데 뭐 이렇게 일본에서 갑자기 뭐 휴잭맨이 호텔 로비에 앉아가지고 리턴 아시티 뭐지 딱 먹고 뿅 해가지고 갑자기 막 뛰어다니고 아하. 이게 막 춤추고 하는 그런 CF인데 그걸 잘 찍게 됩니다. 네. 찍고 나서 휴잭맨이 필이 온 거죠. 아, 이 새끼다. 예.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 새끼다. 그래가지고 감독한테 제안을 합니다. 음. 야, 영화 한 편 할래? 음. 그러니까 감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그러고 끝납니다. 그때를 회고해보면 감독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CF 감독이 15년째다. 또 존나 잘 나가고 있는데. 꼭 배우들이 CF 끝나고 나면 영화하자 그런다. 그냥 그런 인사치레인 줄 알았다. 라고 끝났죠. 네. 근데 휴 잭맨은 드림 프로젝트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주 뒤에 감독 앞으로 시나리오를 보냅니다. 네. 빈말이 아니었던 거지. 네. 꽂힌 거지. 추측해보건데 둘 다 호주 사람이거든요. 아. 뭔가 온 거지. 근데 처음 제안할 때는 그냥 PT 바람에 대한 전기 영화였다고 해요. 그냥 전기 영화. 뮤지컬이 아닌. 네. 근데 감독이 딱 보더니만 야 이거 뮤지컬로 해야 돼. 라고 한마디를 한 거죠. 근데 그 얘기 있더라고요. 또 유명한 호주의 뮤지컬 영화 잘 만드는 감독 누구 있습니까? 루저 바우만. 바주로 엄마. 바즈 루어만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호주 사람한테 이런 뮤지컬, 이런 이런 거에 대한 피가 흐르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감독의 말을 듣고 휴잭맨이 더 꽂힌 거죠. 그래, 뮤지컬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가 7년, 8년 걸린 이유가 이제 이거를 또 뮤지컬로 바꾸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건데, 야, 노래를 어떻게 하냐? 라고 하다가 두 명의 송라이터를 만나게 됩니다. 저스틴 폴과 벤지 파색. 무명이었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사실 이 프로젝트가 휴잭맨이 뭐 드리블 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또 배우에 대한 선입견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처음부터 막 난다 긴다는 사람들이 오긴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래를 맡긴 게 이 두 명인데 이 두 명과 작업을 하는 도중에 두 명의 송라이터가 상을 받게 되죠. 라라랜드로 오스카. 네. 그리고 디어 에반 한센이라는 뮤지컬로 토니상. 네. 영화와 뮤지컬에서 하나씩 다 받아요. 다 받아버리는 거죠. 네. 왜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었나? 알려져 있기로는 그 이후로 휴잭맨한테 연락은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홍보를 라라랜드 음악 제작진이 참여했다라고 해서 오히려 더 홍보가 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라라랜드 팀이 네. 또 음악 영화 연출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빌 콘돈. 이 또 각본에 참여하게 되고 점점 외형을 갖춰가게 되죠. 그래서 뭐 수많은 배우들과 스태프들과 어떻게 잘 갖춰주게 돼가지고 뭐 빌 콘돈은 잘 아시겠지만 시카고 드림걸스 최근에는 미녀와야수 연출까지. 네. 뭐 뮤지컬 영화라고 하면 항상 첫 번째 선에 꼽히는 빌 콘돈이 각본까지 참여하면서 이 영화가 드디어 투자사로부터 오케이 진행하자라는 사인을 받고 진행됐다고 합니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그때 만났던 그 광고 감독으로 그 감독 끝까지 그대로. 유지된 채로 이 프로젝트가 그냥 오게 된 각본에서 뮤지컬로 바뀌고 빌 콘돈이 각본을 쓸지언정 얘가 연출하는 뮤지컬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하는 생각해보면 배우에 대한 선입견. 배우가 영화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처음 연출해보는 광고 감독이 또 연출한다고 하고 또 제작비도 적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난관이 많아서 한 7년, 8년 정도 기획이 됐던 것 같은데 근데 희한한 건 그래서 당연히 제작에 휴잭맨 이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크레딧에도 휴잭맨의 이름이 없어서 이거는 뭔가.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는 나오던데. 그래요? IMDb에는 휴잭맨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배우 말고는 나오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뭐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된 건지 그러면서도 망할 수도 있으니까 돈은 안 넣었다? 그런가? 그런 건가? 뭐. 하여튼 뭐 제가 찾아본 자료는 그런데 뭐 혹시 다르게 어떻게 참여한 뭔가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찾아본 자료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러면 10년 가까이 그렇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휴잭맨의 뜻대로 그럼요. 제작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나쁘지 않은데 생각만큼 그렇게 대히트를 쳤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감독의 필모에는 뭐 그렇게 손해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럼요. 그래서 벌써 마이클 그레이시 감독 같은 경우는 차기작이 정해졌어요. 차기작은 나루토입니다. 나루토. 이게 차지기작이군요. 네. 비주얼 이펙트에 관심도 되게 많다고 하고 뭔가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창작물을 만드는 데 관심이 감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나루토라는 프로젝트도 기대하게 되는데 그거 외에도 제가 이 영화에서 느꼈던 지점은 뭐냐면 희한한 에너지가 있어요. 어디서 그런 걸 느껴? 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데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지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시작부터 그래요. 아니 뮤지컬 영화라서 뭔가 주요 장면에 음악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 첫 음악이 끝나고 어린이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어린이부터 휴잭맨이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는 데까지가 노래 한 곡이거든요. 네네. 그 사이에 아버지가 사라지고 그럼. 아버지는 잠깐 옷 들고 갔다가 관이에 모자 하나로만 남아있고 네. 아역 배우 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네. 노래가 끝나면 미셸 윌리엄스가 임신하고 있어요. 네. 긴 시간을 노래 한 곡으로 끝내면서 그 나머지 캐릭터들도 사라져버리고 네네. 야 이게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노래의 어떤 스펙트럼이 넓다. 빨리빨리 쳐낸 거지. 네. 우리 해야 될 얘기는 지금 뒤에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래서 야 이건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낀 지점도 있지만 그거 외에 뒤에 이어져 가는 이제 여러 가지 노래들, 네. 출연진들의 연기, 여러 가지 연출들이 이상한 에너지를 뿜고 있는 게 느껴져서 뭔가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면서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첫 데뷔작 아니면 뭐 학생 때 만든 영화 뭐 이런 거 보면 당연히 이제 블록버스터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만듦새나 좀 뭐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에 있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을 느끼지만 그의 땀이 느껴져서 뭔가 익스큐즈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1000억이야, 영화가. 근데 이 영화가 뭐 그 정도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땀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지점에서 참여하는 스태프과 배우들한테 전달되는 무언가 도출된 합의 이런 것들이 굉장한 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영화가 네. 다루고 있는 P.T. 바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P.T. 바넘은 뭐 워낙 유명하게 PR이나 홍보, 마케팅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익숙한 인물일 텐데요. 입소문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 뭐 이런 기술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영화 안에서 안 나온 지점은 예고편인가 어떤 제작기 영상을 보면 중요한 대사가 나오거든요. 처음에 휴잭맨이 제거폰으로 설득하는 노래를 할 때 이 대목이 있거든요. 쇼비니스에 하자. 쇼비니스가 뭐야? 쇼비니스 내가 만들어낸 말이야. 라고 하는 대사를 치는 게 있어요. 영화에서는 편집이 됐던데 쇼 비즈니스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 야. 이 업계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가볍게 넘어갔지만 그 막 노래하다가 또 나오는 장면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쇼로 시작한다고 하면서 막 우유병에다 붙이고 막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홍보하는 것들 다양한 뭐 PPL 뭐 최초의 PPL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이런 툴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뭐 독보적인 처음 시작한 아니죠. 그런 이 사람. PPL은 작품 가운데 꽂아주는 거고 네, 그렇죠. 이거는 홍보 매체를 선택한 거니까 PPL이 PPL하고는 뭐 약자인 줄 아세요?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라고 네.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 제품 간접 광고. 만든 거를 어떤 매체에서 나온 창작물 안에 넣어놓는다. 네. 이게 PPL이라고 하죠. 그렇게 원래는. 대답하면서 이 우유병에 스티커 붙인 것도 PPL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니지. 거꾸로 우유병에 된 거 아니에요? 그치. 간접 광고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지. 그게 PPL이 되려면 그 우유병에 붙인 게 라인 프렌즈였다면 라인 프렌즈가 위대한 쇼맨의 PPL을 하게 된 거지. 그런 거 아닌가? 여기서는 개념이 좀 다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체에 어떤 광고를 세웠다 할 때 우유병도 그걸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판으로 여겼다. 그런 걸 점점 확장시켜 나갔다는 점에서 이제 제품 간접 광고니까 끼워넣기 마케팅. 좁은 의미에서 PPL은 방송 프로그램 속에 소품으로 등장하는 상품. 그렇죠. 넓은 의미로 하더라도 PT 베넘이 우유병에다가 자기 서커스 홍보 전단을 붙인 거는 직접 광고죠.
그렇지. 음. 광고판으로 사용한 거니까. 그렇죠. 매체를 넓혔다. 광고할 수 있는 매체를 넓혔다. 뭐 이런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우리.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갑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그 마케팅을 잘했다. 새로운 거 많이 했다. 실존 인물의 내용과 영화 속에 이렇게 각본으로 들어간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네네. 대표적인 거는 어린 시절이 굉장히 불우한 사람으로 나왔는데 그렇지는 않다 그러고 네. 아빠가 재단사였다는 건 맞는데 할아버지가 돈이 좀 있었대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굉장히 아낌을 많이 받았다 그러고 바넘하고 체리티 하고 두 사람의 로맨스는 그러니까 미셸 윌리엄스하고 두 사람의 로맨스는 거짓말이고 원래 그러니까 미셸 윌리엄스로 나온 아내는 코네티컷의 재단사였다 그래요. 근데 삼촌 소개로 결혼해가지고 애를 4명 낳고 예. 그 집안에서 반대도 안 했고. 뭐 없었어요. 뭐 그런 거 전혀 없고 뭐 불우한 사람이 아니니까 네. 예, 그냥 잘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았던 사람이고 네. 제니린드하고의 관계도 각색이 많이 됐는데 스캔들 이런 거 없었고 네. 티켓 값을 바남이 이제 너무 반응이 오니까 티켓 값을 너무 막 뻥튀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조금 질려가지고 아 사람이 너무 상업적이다. 이래가지고 분리하고 자기 혼자 그냥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했다 그러고 네. 제니린드는 스웨덴의 나이팅게일은 맞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뭐 집회에도 스웨덴 화폐에도 얼굴이 있다 그러는데요. 네, 그 뭐 그 정도로 정도구나. 하여튼 굉장한 인물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한 배우도 페르구손도 네. 페르구손. 스웨덴 출신이고. 그렇죠. 그리고 톰 썸 장군도 원래는 난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키가 작고 나이가 근데 실제 나이는 어린 축이었다고. 근데 그걸 또 과장해가지고 뭐 어느 전쟁에도 갔다 왔고 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 뻥튀기를 했다는데 실제로는 그냥 뭐 10대였는지 뭐 아니면 그보다 더 어린 나이였는데 그걸 좀 속여서 한 것도 많았고. 이게 뭐 쓸데없는 디테일이긴 한데 톰 썸 장군이 영화에 등장해서 걸을 때마다 좀 약간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작은 사람이 원래 아닌가 했는데 또 연기한 배우도 키가 진짜 127이더라고. 네네. 되게 작은데 왜 걸을 때마다 저렇게 어색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근데 원래 그렇게 조금 작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기할 때 그렇게 걷지 않나요? 아니 그 있잖아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그 유명한 배우. 그 배우는 위풍당당하게 걷던데. 아니면은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배경이나 바닥이나 뭐 CG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우린 모르니까 뭐 높이나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뭐 그린에서 좀 연기를 했을 수도 있고 특히 뭐 말 위에서 막 하는 이런 거는 아마 CG일 테니까 그런 건 아마 조금 움직임이 어색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사람들에게 어떤 판타지를 심어주고 그걸로 이제 내가 준 만큼 나는 상업적으로 이득을 본다. 나는 명백한 철학 하에 모든 걸 이제 과장할 수 있다. 사기가 뭔데? 남들 기분 좋게 속으면 사기 아닌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매너를 가지고 사업을 막 한 거 아닌가? 네. 뭐라는 생각은 들기도 약간 뭐 하고. 최근의 사례로 떠오르는 거는 미국 프로레슬링이 떠오르긴 하네요. 저게 진짜 때리는 거냐, 뭐 연출이냐. 지금은 이제 연기하는 걸로 다 알고 있지만 네네. 한때 되게 논란이 됐잖아요. 쟤들이 진짜 레슬링을 하는 거냐, 연기를 하는 거냐. 그랬는데 이제 서커스나 뮤지컬의 지금의 모습처럼 프로레슬링도 당연히 연출한 걸 다 알지만 그냥 보여주는 게 재밌으니까 그냥 보면 재밌으니까 된 거 아니냐? 네. 지금 시대의 흐름은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었고 그 얘기가 지금 다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다루니까 네. 좀 약간 다른 경로긴 하지만 논란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무대 예술이라는 걸 어떻게 접근해서 볼 거냐, 네. 공연이라는 걸 어떻게 볼 거냐, 뭐 아마 그 가치관의 차이가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주작이잖아요. 주작이 돼간 거지. 그쵸. 뻥을 막 치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재밌어 하면 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넓게 본 것 같고 그렇더라도 그 안에서 예술가들이 지켜야 할 가치와 본질 이런 것들을 조금 지키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으면 저 새끼 저거 사기꾼이다 뭐 이렇게 했을 텐데 네. 그쵸. 그 얘기와는 별도로 뭐 맥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만 실제로는 피티 바넘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당할 수 있을 만한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근데 너무 미화한 거 아니야 다 빼고 그리고 저렇게 각색을 하면서 뭔가 그냥 인간 승리의 아이콘으로 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오히려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T 바넘을 그래서 주작의 대가를 이 정도로 다루는 게 맞냐 이 면도 있지만 네. 근데 이 영화가 또 부각시킨 게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니네 허위 허시 깨라. 니네 되게 고상한 척하지만 사실 니네 되게 편협하다는 말을 한 사람으로 그렸다는 점. 이것도 새로운 말할 수 있는 거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인권의 잣대로 봤을 때 잘못한 지점은 있어요. PT 바넘에 참여한 여러 가지
평범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데려와서 쇼를 하는데 이름이 프릭쇼였대요. 네네. 괴물쇼야, 괴물쇼.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뭐 어떻게 과장하고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거짓말한 걸 떠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꾸려간 그 연극을 인권의 잣대로 봤을 땐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뭐 납치를 한다든가 네. 감금을 한다든가 이 잠깐 넘어가는데 161세 할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것도 또 전시해가지고 돈을 번다든가 팩트를 거짓말했다. 요 지점은 뭐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의 인권의 잣대로 봤을 때는 결코 칭찬할 수 없는 네.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행동들도 많이 했는데 네. 그 지점을 왜 빼고 넘어가나? 뭐 이 부분만 봤을 때는 분명히 비난을 받을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화의 바탕이 되는 사람의 소재를 가져와가지고 네네. 이 인물을 새롭게 창조해서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넣는 것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 실화의 소재가 됐던 사람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용인되는 것이냐? 뭐 창작의 영역이니까 모티브를 가져와가지고 나는 새롭게 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 그런 부작용이 있고 영화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조심해서 봐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네. 요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라고까지 제가 생각의 깊이가 닿진 않고 어떻게 돼야 되나 하는 지점이긴 해요. 연출이란 것이 배 감독님이 맨날 얘기하지만 과장과 생략의 예술인데 생략과 과장하는 거에 있어서 주관이 개입되는데 적어도 이 주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관객 여러분들이 네. 아 근데 영화는 떼서 봐야 되지 않냐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너무 좀 가벼운 대답인 것 같고 이게 또 미국 얘기니까 아니 뭐 미국에서 그랬겠지 뭐라고 넘어갈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이걸 또 우리나라 상황에 대입해보면 끌어오르는 피해 정도가 다르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 역사상에 있었던 뭐 독재 시기라는 군사 독재 뭐 이런 시기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주인공을 영웅화했을 때 우리 안에서 끌어오를 감정과 외국에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 온도차는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떼서 영화와 현실을 따로 봐야지 아니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건 감독의 주관인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해야 되지 않아? 이게 좀 상충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완용을 가져와가지고 네. 그의 라이프 스타일로 뮤지컬 영화를 만들었는데 김구 뺨치는 애국지사가 돼 있는 거야. 네. 그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오 이완용이 사실은 인간적인 고뇌도 있고 굉장히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네 라고 영화를 만들었을 때 네. 영화니까 괜찮지 않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고난도가 많이 소환이 됐는데 영화는 영화니까라고 하면 그러니까 영화가 재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 분석과 콘텍스트 분석이 있잖아요. 네. 텍스트 분석을 했을 때 영화는 영화니까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변을 해준다는 얘기는 그 텍스트 자체가 재밌다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콘텍스트 분석을 했을 때도 뭔가가 있을 것처럼 하기 위해서 실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느냐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지사가 나오는 뮤지컬을 찍고 싶다 하면 그걸 가상으로 해도 되고 실제 있는 사람을 좀 과장해도 되는데 왜 굳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애를 가져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전 그게 PT 반엄이 프릭들을 데려와서 장사한 거랑 똑같은 기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탈출 액션극을 찍고 싶다 하면 지옥도 하면 되는데 왜 군함도로 갔을까? 아니 탈출 액션도 넣으면서 여기서 어떤 우리나라의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외국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하고 싶은 건 사실 탈출 액션이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애국의 어떤 시류와 우리나라의 어떤 분노와 일본의 이런 걸 보여주려고 이걸 선택했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안에 그래도 이런저런 입장의 일본인들이 있었다는 것도 말할 수가 있어요. 답이 ABC가 준비돼 있고 잘 되면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것 자체가 조금 빌미가 있단다. 그러니까 그게 순수한 마음에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난 그런 기획 의도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까지 자기 개인적으로 입장을 낼 수 있는데 네. 아 저도 이걸 가지고 이건 옳은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라고 아직 거기까지 결론은 잘 못 내리겠어요. 근데 저는 보면서 딱히 불편하지는 않았다. 이게 되게 미안한 말이지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모르니까 그를. 똑같이 군함도의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분명히. 네. 근데 미국 사람이 봤을 땐 지금 우리의 입장 같지 않을까. 네. 이게 만약에 한국에서 일어난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었다 그러면 내가 그 있었던 일에 한 피를 이어받은 민족으로서 나는 욕해야 되겠다라고 뭔가 단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마음이 끌어오지가 않아. 그래서 약간 그런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면 뭐다 괜찮다라는 게 이제 되니까 네. 실제로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걸 보면 네. 재고민이 그만큼 안 깊은 건가 봐요. 근데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완용 예를 왜 들었냐면 이렇게. 이완용을 그렇게 했으면 난 싫다 그랬을 거거든. 그렇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게 역시 사람이 고민을 했던 깊이가 깊은 것만큼 깊어지겠다. 네, 네. 근데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면 어쨌든 영화라는 거는 네. 예술이기는 하나 음.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집어넣어서 네. 일단 똔똔 이상 맞추고 그 다음에 더 집어넣을 수 있으면 좋다라는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네. 똘똘하게 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애들이 소재를 잘못 다루면 그 책임은 더 똘똘하게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같은 소재로 더 잘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조금 네. 들더라고요. 그쵸.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내가 PT 바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휴잭맨도 뭔가 딱 오는 지점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냥 유명한 쇼맨이 아니라 그레이트 쇼맨이니까. 그럼 여기서 빛과 어둠이 있다는 걸 당연히 인지했겠죠. 이 사람이 휴잭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고 때로는 생략하고 때로는 과장한 결과가 지금 이건데 그렇다면 더 똘똘하게 더 잘 만들어서 정치적으로도 올바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인식의 전환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10년 뒤에도 다시 볼 수 있는 명작으로 내가 이걸 만들겠다 하면 어떻게 다뤘어야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게 지금만큼 봤을까? 사람들이?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기 전 단계에서 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안 봐. 뮤지컬로 하고 싶은 거잖아 너 했을 때는 그럼 그걸 굳이 PT 바넘으로 하면서까지 뮤지컬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PT 바넘에 대한 전기 영화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마스터피스로 남을 만한 수작 나중에 재평가되더라도 지금 조금 뭐 그렇더라도 이건 진짜 괜찮은 영화로 남을 거야 라고 하는 자세에서 접근해야 되는지는 만드는 사람의 그냥 선택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고 나서 왈가왈부하는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니까 정확히 거고. 그 지점에서 대중이라는 거의 특성을 무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완용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사람이 그러면 대중이라는 큰 매스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럼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많지 않을 거를 상정해 둔다 그러면 나머지가 보고 불편하지 않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정답인 거지. 자본의 논리로 보자면. 그럼 당연히 이거는 조금 빼고 그냥 그 소재만 가져와 가지고 과장하고 덧붙이고 해가지고 이야기의 기승전결을 기깔나게 딱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뭐.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선택을 안 해야 되는 것 같아. 이완용이라는 소재가 있어도 쓰면 안 된다. 아마도 그래서 여태까지 PT 바넘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다루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네. 왜냐하면 지금 완성된 영화의 형식으로 나오기 좋은 인물이긴 하잖아요. 이렇게 잘 모른다면. 야, 그러니까 프릭쇼 한다고 욕도 먹었는데 어쨌든 그걸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지금 딱 첫 번째 단추를 깬 어떤 시초 같은 인물이니까 두 번째 인물을 다루는 거랑 다를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인물을 다루면 세 번째 인물 PT 바넘을 잇는 사실은 마케팅의 귀재. 그가 이었다는 PT 바넘을 찍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섣불리 건드리긴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영화에서 비롯된 문제긴 하지만 논란이 아직도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거는 역사적인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합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완용의 예화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완용은 친일 사전에 정리됐고 거기에 명시돼서 친일했다고 이제 규정이 됐잖아요. 네. 그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이거는 이런 의도야 저런 의도야 나눌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법 안에서 뭔가 친일을 했다고 정리된 어느 정도 합의가 있으니까 차마 이완용을 가지고 뭔가 미화하는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는데 PT 바넘 인물에 대한 평가가 아직 명확하게 안 떨어진 게 아닌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저는 이제 그거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 게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그거는 돈이 안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인물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리겠죠. 근데 이완용을 잘 각색해가지고 일본 영화로 히트를 칠 수 있다. 그러면 할걸요? 그럴 수 있죠. 일본에서 하겠죠. 일본에서 하겠지.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의 좀 합의의 문제인 것 같다는 게 이 부분인 건데 PT 바넘이 지금 이렇게 막 미국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양반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왜 이걸 가지고 미화했어라는 촉도 있고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이 사람이 그래도 노예제 폐지를 찬성한 사람이야. 나중에 그렇죠, 나중에. 뉴욕에서 히스토리 뮤지엄 거기에
기증할 때 미국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 박물관에 돈을 엄청나게 기부했대. 마지막에 말년에 그렇게 잘 살았대. 그때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성장했다.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막 논란이 있다고 하는 걸 보니 합의가 미국에서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한쪽으로만 정리하기에는 뭐 양면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게 사회문화적으로 합의가 안 된, 아니면 좀 덜 된 그런 상황에서 이 인물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논의가 된 거지.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저는 여기서 또 새로운 시각을 가져보자면 입장이 분분하고 양면적이고 한마디로 정리되지 않은 인물일수록 다뤄야만 하는 인물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네. 염라대왕과 귀인만 나오면 되지 영화에. 근데 그러면 이 스토리가 안 되잖아.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근데 목적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네. PT 바놈, 야 얘를 한번 다뤄보자. 에서 시작한 건지 아니면 이런 어떤 쇼비즈니스계의 어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야 그러려면 PT 바놈을 뺄 수가 없잖아. 그럼 얘 좀 근데 문제 있는 거 있잖아. 그럼 그거 빼자 하는 건 완전 시작이 다른 것 같거든요. 두 번째 후자로 가면 대중에게 먹히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이제 뒤로 거스를 수는 없어요, 이제. 위대한 쇼맨을 뮤지컬로 찍자. PT 바놈 얘기로 했을 때 이미 빼야 될 건 정해진 상태예요. 그리고 뭘 집어넣을지를 빌 콘돈이 와서 집어넣은 거지. 그걸 역행할 수는 없어, 이제. 얘가 이랬지만 말년에 기증을 했잖아. 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집어넣을지는 아예 옵션에 없는 거야. 어떤 스코어를 어떻게 가야 되고, 뭘 빨리 빼야 되고,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 집어넣을 때 사람들이 더 익숙한 걸로 집어넣어야 되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유대인인 스필버거가 신들러 리스트 찍듯이 PT 바놈을 만약에 누군가가 쇼비니스계와 직접 뭔가 다 있거나 정서적으로 뭔가를 느끼는 사람이 야 나는 역작 PT 바놈을 찍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아예 접근이 또 달라질 것 같고 그럼 투자는 안 했겠지. 네, 그쵸. 근데 투자를 안 했겠지라고 하기에 휴잭맨은 너무 돈이 많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슬쩍 넘어가서 보자면 휴잭맨에게 조금 실망스럽다. 아니, 그 자리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내가 어디 넘어가고 싶은지 아, 아는데. 그래. 또 있어? 근데 이 영화는 적어도 그 안에서 자기 영화 안에서의 대답은 정하고 간 것 같다. 그 지점이 욕먹고 있는 것 같고 뭐냐면 PT 바놈 이렇게 영화로 다뤄도 돼? 라는 이 질문이 영화 안에서 동일하게 있잖아요. 야, 네. 이 사람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약간 다른 사람들 돈벌이를 이용해도 돼?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데 영화 안에서는 대답은 하는 것 같아요. 야, 그게 내가 한 소리는 다 거짓말일지 모르겠지만 네가 느낀 즐거움은 진짜 아니냐. 이 대답 그대로 이 영화에 대한 평가, PT 바람을 다루는 태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영화 안에서 대답을 하고 있긴 해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이 다른 거지. 그치. 야, 만든 이거- 사람들은 거기에 합의한 거지. 그 정도에 합의하고. 그래서 이 합의에 떨어진 이 참여한 인원들이 정말 땀내서라고 열심히 잘 만들었으니까 저는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고. 네. 근데 야,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라는 의견은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거고. 네. 영화는 약간 그런 지점인 것 같은데 배 감독님은 야, 그러면 이 얘기인 거죠. PT 반응 빼!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PT 반응을 그럼 빼서 그냥 보자 했을 때, 왜냐하면 제가 그런 표본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논란에 대해 잘 모른 채로 봤어요, 그냥. 이 영화를. 뭐, PT 반응이 논란이 있는 인물이라서 왈가왈부가 많다더라 정도만 알고 보러 갔을 때 마음 상태는 뭐였냐면, 모른 채로 보자, 그냥. 모른 채로 그냥 보면 되잖아. 심지어 그리고 그 안에서 논란거리가 충분히 있는 인물을 다루는 어떤 매너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이 영화 자체가. 나는 잘 모르는데도 굳이 나한테 말 안 해주면 난 진짜 몰랐을 텐데. 그걸 한 번씩 꼬집더라고. 네. 뚱뚱한 애 체중 더 많이 부르고 네. 옷에 뭐 더 집어넣고 하는 걸 굳이 보여주더라고요. 아, 저런 애라는 걸 아예 숨기고 가는 건 아니구나 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게 된 거죠. 근데 그랬을 때 각색에서 과장한 부분들이 어쩔 수 없어서 집어넣은 건 아닐 거 아니냐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뭐냐 하면 PT 바람에 굉장히 뭐 인권을 유린했다라고 또 말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좀 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합의를 할게. 얘가 천사는 아니야. 근데 꿈이 있었어. 라는 어떤 이 이야기의 표본을 우리가 갖게 했을 때 나는 합의가 돼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뺀 부분을 다시 집어넣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로맨스 부분. 아니면 다양성을 내가 옹호하는 어떤 사람으로서의 그 부분이 너무 구시대적이고, 심지어는 합의를 해서, 내가 그래 조금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 라는 거에 대한 PT 바람에 대한 평가는 나는 동의를 했는데 그 뒤에 집어넣어서 과장을 해서 이 영화가 확실하게 내가 목표지점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나를 감동을 줘야 되는 모든 요소가 사실 나는 계속 이 영화에서 떨어지게 만들더라고요. 황 대리님이 감동을 받은 지점이 난 그것 때문에 감동이 없었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원하던 미래는 이런 미래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옥상에서 춤추고 춤 멋있고 화면 멋있고 다 좋은데 나는 아직
이 휴잭맨이 분한 바넘이란 사람, 그러니까 실제 인물 PT 바넘이 뭔 꿈을 꿨는지 난 모르잖아. 그럼 뭘 하고 싶은데? 난 모르는 상태인데 막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내랑 같이 얘기하는 장면도 하나 없어. 우리 이러기로 했잖아. 뭘 하기로 했잖아. 첫 곡에서 그냥 애를 낳고 20, 30년이 지나가 버린 그 과정에서 사실 생략된 건지 아니면 그건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선택을 해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난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난 잘 모르는데 일단 춤이 막 시작되니까 아, 노래 좋다.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다가 또 그 아내와의 어떤 전형적인 아내는 집에 있고 이 사람은 밖에서 자기 꿈을 향해 막 하는데 밖에서 여러 일을 막 거치는데 이 아내는 혼자 이렇게 외로이 있고 그래서 빈 남편의 어떤 의자와 딸 둘과 있는 엄마를 보여주는데 이 둘의 관계가 중요한 영화인가 했는데 또 가면 다양성과 사람들이 어떤 질타와 거기서 또 새롭게 만난 나의 어떤 꿈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또 다른 히로인이 나와. 이 사람과 원래 없었던 스캔들까지 집어넣으면서 아 그럼 이 관계에 대한 얘기인가? 꿈은 뭐지? 뭔가 기상천외한 걸 해가지고 뭘 하고 싶다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 소외받고 이런 계층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가야겠다는 그런 동력과 뭐가 연관이 되지? 아 연관이 되려면 나중에 또 보니 자격지심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인 걸 보여줘야 된다는 것까지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진짜고 뭐가 과장인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각색을 했는데 휴잭맨이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여러 욕망과 부딪힘과 그걸 걸 돌파해 나갔던 자기의 어떤 의지를 다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이 영화 한 편이 뭔가 이 인물의 굉장히 감동적인 어떤 인생사를 그려서 내가 거기 동조하는 게 아니고 그럴 법한 장면에서 그럴 법한 갈등들이 그냥 갑자기 하나씩 나오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냥 노래로 다 풀었어. 그러니까 내가 다 보고 나니까 아 되게 전형적이고 노래도 좋고 나랑 무슨 상관이지? 차라리 난 PT 바람이 어떤 애인지 보여주는 게 좀 더 궁금했는데 사실 PT 바람이랑 상관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약간 그의 선택이 A도 아니고 B도 아닌 어디 사이에서 무난한 영화로 나왔다는 점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꽂혀서 만든 이유가 뭘까? 뭐 그런 실망을 좀 느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알 듯 말 듯. 알 듯 말 듯. A인지 B인지 헷갈리다 결론이 우리의 네. 결론이 아닌가. 뭐 저는 뭐 충분히 이해되는 지점은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 때문에 네. 평론가들의 평이 공이 좋지 않은 건가 봐요. 아니 뭐 충분히 저의 저급한 멘트로 한번 풀어보자면 어제부터가 우리 녹음이 내가 막 이 말 저 말 떠들어오면 황 대리가 얘기를 해. 그럼 내가 아 내 생각이 이거구나. 이런 컨셉이 잡히는 것 같네. 뭐 통역해 주세요. 서로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누군가 하나가 삘 받아가지고 얘기하면 못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이거 워싱 한번 해야 되겠는데. 그러게. 제 말로 쉽게 하면 영화 너무 뻔하잖아요. 한 주인공이 크게 역경을 겪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그것 때문에 잃은 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결국 잘 될 사람이 잘 된 것 같이 가는 플롯이 너무 단순하다. 뭐 그게 있고 대사도 사실 곱씹어 보면 너무 유치한 대사들이고 뻔히 할 법한 대사인데 네. 연기를 잘해서 그냥 쓱 넘어가 버리죠. 때로는 또 노래로 쓱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한번 학을 뗐던 거는 사실 저는 뮤지컬 영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노래할 때와 안 할 때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냐. 저는 이것 되게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지금 이 상황에 노래하면 이질적이지. 근데 잘 쿠션을 줘서 넘기고 끝날 때 잘 쿠션을 줘서 내려와주면 아 그래도 뭐 좀 끊기는 느낌 좀 덜하다. 요거는 약간 뮤지컬 영화에 대한 제가 기대하는 배려 같은 건데 그나마 이 영화에서 그런 배려가 살짝 보이는 지점은 그거야. From Now On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휴잭맨이 막 달려가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뭔가 마무리되는 지점에 빠이 그 노래가 끝나고 누워가지고 그냥 넋두리 하듯이 앉아있는 그 사람들. 요거 주고 다음 장면 넘어가면 이제 뭔가 이어져요. 근데 이 영화에서 또 반대로 학을 떼게 만드는 장면은 막 From Now On 똑같아. 근데 그 노래를 하다가 이제 미셸 윌리엄스를 찾아가서 바닷가에 가잖아요. 중요한 대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끝난 노래를 다시 해요. 네. 한참 대화하다가. 한참 대화하다가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대사를 끝낸단 말이지. 중요한 대사인데. 네. 이건 대사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굳이 끝난 대사를 멜로디를 넣어서 대화를 하는데 얘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지점도 있어요. 그래서 뮤지컬 영화로서 기대하는 나의 지점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뮤지컬 영화다라고 깔고 봐도 좀 아쉬운 지점도 있고. 네. 뭐 그래서 이 영화의 여러 가지 만듦새가 대단하고
훌륭하고 내 인생 역작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니네 무슨 영화를 그렇게 피곤하게 그렇게 보냐라고 하실 분들이 지금쯤 있을 텐데 이걸 말로 하자니까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거고 그냥 쉽게 말하자면 저는 라라랜드는 2번, 3번 보면서 울 수도 있을 거라고 봐. 근데 나는 이거는 그렇진 못해. 이유를 찾아보자면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죠. 저희가 역할이 설명해주는 역할이잖아. 그러니까, 설명충이 될 수밖에 근데 없어. 저는 또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어딘가에 6분의 1 정도의 청취자분들께서는 나는 라라랜드 잘 모르겠던데. 네, 그럴 수 있죠. 아니 이게 더 그냥 깔끔하게 그쵸. 기승전결 명확하고 노래도 좋고 네. 그렇던데 왜 다들 저거는 저렇게 극찬을 하고 이건 이렇게 혹평을 하는 거야. 내가 뭐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영화를 이제 뭐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보면서 매주 보면서 매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샌가 네. 이거는 칭찬하면 내가 뭔가 조금 후달려 보이거나 조금 미천이 얕아 네. 보이거나 아니면 요거는 괜찮은데요 라고 칭찬을 하면 같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네, 그럴 좀 수 있죠. 아는 사람처럼 올라가거나 요런 게 대충 이제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에 영화를 보면서는 무슨 생각을 다시 했냐면 네. 그런 기준을 안 갖는 것이 맞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영화라는 것이 네. 순수 예술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네. 자기 돈 가져다가 네. 수억 때려 박아가지고 모두가 이롭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 물론. 그럼. 그렇지만 영화라는 거의 철학 자체는 네. 투자를 하고 누군가는 투자한 만큼 돈을 회수하기를 원하고 네. 그러면 회수를 한 이후의 시점부터 뭔가 작품성이나 뭐 이런 거를 논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그렇게 돼서 나온 작품에 대해서 이제 품평을 할 때는 내가 그냥 느끼고 있는 정도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의 베이스 위에서 느끼는 것들이 다 맞다라는 철학을 견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요즘엔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반엄에 대해서 혹은 인권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이 있거나 혹은 이제 본인이 고민의 정도가 깊어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비단 네. 민권의 문제가 아니라 뭐 다른 역사적인 사실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내가 전혀 그런 거 생각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영화를 봤을 때 그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그러면 잘못된 거냐? 우리는 정답이 정해져 있어서 평론가가 평론을 하면 막 받아 적고 그런 방식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거에 어느 순간부터 좀 물든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말이 길은데 각설하면 네. 그냥 각자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래도 된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즐기고 끝내면 좋았어. 나는 이게 좀 별로던데 왜? 요 차원의 이야기가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고 근데 요즘은 이제 여러 많은 영화를 보고 나서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을 소비하는 문화까지 생기다 보니 네. 학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기꺼이 그걸 내가 학습하고 좀 더 그런 시점으로 보고 싶다. 나는 이 사람의 시각에 동의한다. 해서 동의해서 학습을 하거나 탐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게 오케이.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가서 그냥 보잖아. 그러니까 뭐 난 재밌던데? 재밌던데 이유가 뭐 전화 황대나 김프로 같은 경우도 완전히 극단적으로 이유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 한 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니면 셋 다 극찬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셋 다 사실 난 그건 별로였는데 하는 걸 가장 좋은 장면으로 꼽을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야 난 거기 나온 차가 너무 이뻐. 뭐 이러면 난 그 영화 좋다는 거고 야 나는 거기 자동차만 좀 안 나왔으면 난 좋았을 것 같은데 난 노래가 좋더라 해버리면 그 노래가 좋은 거구나. 제가 그 노래가 좋은 거구나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난 평소에 노래를 잘 안 듣는다는 얘기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게 갈리는 게 당연한 거고 취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논란이 된 이 인물을 다뤘을 때 그러면 휴잭맨의 취향이 반영된 결과이면서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취향이 잘 맞는다 해서 멈췄을 때 난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 야 네가 반엄이랑 친해? 반음을 잘 알아? 네가 미국 국적이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우리가 잘 모르는 거라도 알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분분하다는 거예요, 의견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차치하고 그럼 영화 안에서 보더라도 나한테는 민감하게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다. 난 그걸 익스큐즈하고 이걸 뛰어넘는 부분도 있었다. 이 얘기를 오히려 하는 게 더 중요한 영화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영화의 전반적인 기조는 깊이 들어가지 말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고민의 지점에 있어서 네, 저는 네. 단적으로 어디에서 느꼈냐면 대출
연출을 굉장히 쉽게 봤습니다. 네. 예, 가서 그냥 한 장 갖다 주고 그래. 돈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거가 상징하는 게 많다고 봐요. 네, 그 정도로 소비하고 네. 싶은 거죠, 모든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정도 수준으로 인권의 깊이도, 역사적인 실존 인물의 고민의 정도를 다루는 것 역시도 네. 그냥 그 정도 하고 가자. 그렇죠. 노래가 좋고 그냥 기승전결 딱딱 네. 맞으면 그러면 대중 좋아한다. 그렇죠. 라는 거를 반영을 충분히 한 것 같은데 그런 지점에서 사람들이 정말 막 역작이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 비해 보자면 나머지 장면들을 진짜 공들여 찍었거든요. 공중근에 타는 여주인공과 잭 에프론의 노래 부를 동안의 촬영이나 편집 이런 거 보면 그건 진짜 근래 보기 드물게 너무 잘 찍었어요. 그리고 막 쇼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막 교차 편집되는 거 막 이런 거 너무 잘 찍었지. 그러니까 야 이걸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걔네한테는 이게 그들의 일이었던 거야. 이걸 잘 보여주고 나머지는 그냥 필요한 거 넣고 빠질 거 빠지고 구색은 잘 맞추되 우리가 잘하는 걸 보여주자 했던 어떤 기조로 만든 것 같고 거기에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감동이 그러면 네가 의식 기억이 안 돼가지고 감동받은 거야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노래 좋았고 노래 잘 불렀고 그 노래에 맞는 어떤 무브먼트와 움직임과 그것의 메시지가 딱 떨어졌을 때 오는 감동을 난 받았으니 난 그게 좋았다. 아 근데 걔가 실제 인물이었어? 아 걔가 이런 애였어? 그건 이제 차후에 더 궁금증을 자아낼 수도 있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죠. 네.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주제가 넘어갔는데 아까 아쉬운 얘기를 좀 하다가 넘어가는데 한 가지 또 예를 더 들자면 모든 남녀가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 아, 그러네요. 이렇게 그냥 짚고 넘어갈 정도로 대충대충 넘어간 지점이 있고 네. 그거 마무리 안 해도 돼요? 우리 휴잭맨의 머릿속에 들어가려고 그랬다가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굳이 뭐 내가 뭐 한번 영어 쓰는데 살짝 휴잭맨 머리, 야, 잠깐 네 머릿속에 얘기하다가 그냥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애처가라잖아. 소문이 자자한데 한국도 사랑하고. 야, 나는 이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나 이거 봐줬으면 좋겠어.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딴 걸 얘기를 못 하잖아. 그래요. 그러면 슬쩍 던져볼까? 살짝만 얘기하면 그래서 감독이 선택한 그 지점에 대해서는 네 선택은 알겠는데 그 선택을 두고 우리도 얘기는 해야 되겠다라고 굳이 집어서 얘기한다면 휴잭맨에게 드림 프로젝트라면서요. 한 8년 9년 동안 준비해왔던 영화라며 왜 그렇게 휴잭맨이 인하게 됐을까라고 봤을 때 제가 휴잭맨이랑 친하지는 않지만 제가 톰 히들스턴이랑 좀 친하거든요. 근데 그 사무엘 L 잭슨 형님이랑은 또 약간 그래. 같이 뭐 인사도 하고 그런 사이인데 휴잭맨 형님이랑은 좀 제가 일면식은 없지만 인했다고 하니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초식이 뭐가 이 영화랑 비슷하길래 휴잭맨이 이렇게 인했을까를 한번 비슷한 유사점을 찾아보면 이제 휴잭맨이 이제 슈퍼히어로 영화를 많이 했잖아요. 울버린으로 한 10년 넘게 살아왔잖아요. 물론 그 나름 그 안에서도 휴잭맨 울버린으로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여러 가지 다른 영화를 했지만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건 울버린이고 네. 거기서 오는 일단 고뇌가 있지 않았을까. 어린이 영화, 디즈니 영화라고 치부당하는 유치한 영화 하는 슈퍼히어로 나오는 배우야. 근데 나는 진짜 연기에 대한 애정이 있고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보고 싶고 깊은 메시지 던지고 싶은데 왜 이런 면 잘 몰라주지? 라는 생각이 뭐 그러면서 당연히 들 수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또 휴잭맨이 또 애처가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가정까지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인데 나의 이런 삶에 대해서 좀 잘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걸 바탕으로 이제 위대한 쇼맨을 보면 P.T. 바넘이 약간 그런 식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피터 바넘의 생애를 한 줄기를 엮었다면 네. 휴잭맨이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게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인하게 된 이유라고 하면 그게는 좀 아쉬웠다 싶은 부분을 느껴지는 게 그래서 무조건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지? 뭐 이런 생각에 대한 부분은 있는 거죠. 그 자아실현에 관한 부분은 그래서 유명한 배우 돼서 돈 많이 벌면 자아실현 한 거 아닌가? 네. 라고 쉽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 있어. 아내랑 가족이랑 행복하게 지내는 거. 이거 너무 좀 일차원적이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느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내용 그대로 영화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만약에 휴잭맨이 이 정도 생각은 하진 않겠지만 이 정도 접근한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표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드는 거죠. 미셸 윌리엄스라서 조금 아쉬운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셸 윌리엄스가 굉장히 엄청난 배우란 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지만 그 발레터에서 천들이랑 같이 쫙 몸을 맞춰서 춤추고 하고 노래 부르고 굉장히 그걸 잘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난간에 탁 서가지고 하늘 날 것처럼 하는데 이렇게 착 잡아주고 하는 장면이 네. 굉장히 아름다운데 나보다 한 4걸음을 앞서가 있어 영화가. 끝났구나.
캐릭터를 나에게 받아들이게 하는 시간은 끝났다. 이제 계속 춤추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슬픈 화면이 나올 때 앉아있는 사람은 슬픈 거구나. 그러니까 그게 미셸 윌리엄슨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끝났구나. 이제 나의 어떤 감정이입은 끝났고, 봐야 되는구나. 뭐, 거기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좀만 더 이제 한두 걸음 더 가보자면,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에게 격언 같은 말이 었던지, 뭐, 기억나는 말이 있는데, most advanced yet acceptable. 이게 가장 좋은 디자인이라고 한 사람이 있대요. 가장 진보적이고 발전된 거지만 아직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로 기발한 뭐 하여튼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뭐 줄여서 뭐 마야라고 하던가. 그게 이제 디자인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하나의 문장이라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 영화의 어쩔 수 없는 산업으로서의 이 영화라는 매체를 생각하면 그걸 그냥 바로 딱 반대로 뒤집으면 그게 저한테는 시사하는 바가 큰 문장이 된 것 같거든요. 가장 뻔하지만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 하나를 넣느냐 안 넣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때까지 계속 반복 재생산되던 것 중에 뭔가 더 하나가 과연 들어가 있나 했을 때 들어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뭐냐면 P.T. 바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천사 같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건데 근데 그걸 미화했기 때문에 그게 주요하지는 않았단 말이야. 이 영화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면피용으로 하나 넣은 것 말고는 나머지가 전부 다 그냥 내가 봤던 것 이상의 건 하나도 없으니 그냥 노래 가사만 바뀌고 멜로디만 바뀌었지 내가 본 게 너무 많은데 여기서 오는 아쉬움이 아닐까. 이를테면 거기서 마지막에 얘가 아내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자기한테 돈 받으러 찾아온 거면 나 파산했어 했을 때 그들에게 미안하다라고 하고 좌절하고 그때 처음으로 이 영화에서 무릎 꿇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사과를 하는데 오히려 걔네가 아내한테 돌아가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뭐 그 정도의 계단 하나 정도만 했어도 충분히 나한테 텍스트만으로도 훌륭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소재를 P.T. 바넘 뭐 논란 이걸 차치하고서라도 오히려 P.T. 바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얘를 어떻게 다뤘는지를 왈가왈부하느라 텍스트 자체에서 사실은 좀 게을렀던 부분을 우리는 말을 못하게 되는 게 오히려 더 아쉽다. 뭐 그런 생각이 든. 그래서 뭐 영화죠. 지금까지 들으면 그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요. 인간들 좋다고 3번 봤다고 그러고 네가 그래. 안 좋은 얘기만 줄창하고 앉아있네 싶은데 좋았던 지점이 있어요. 근데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건 너무 제 취향이라 첫 번째 이런 얘기 당당하게 못하겠지만 저는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그 음악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걸 표현해내는 연기자들의 땀 냄새. 그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냥 녹다운이 되는 게 있었고. 연기자들의 어떤 노력 이렇게 하면 안 돼. 난 내 땀 냄새 너무 싫거든. 연기자들의 향수 냄새가 굉장히 그래 그렇게 표현에 들어와서 좋았는데 그거를 대놓고 전공법으로 피해가지 않은 지점에서 정확하게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 순간도 좋았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일인데 네버 이너프 노래 부를 때. 네. 와 노래가?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때가 약간 부끄럽더라고. 내가 그 장면을 보면서 막 짓고 있는 표정이 스크린에 나와. 네. 휴 잭맨의 입 벌리고 있는 모습. 네. 그래서 피하지 않고 이게 저 요즘에 또 생각하고 있는 주제인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이 내가 판단했을 때 진짜 아름다움이다라고 하는 무언가를 피해갈 수 없는가? 나는 왜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가? 그런 사람이랑 왜 무조건 같이 있으려고 하는가? 네. 그런 물건이랑 왜 사야 되는가? 이렇게 뭐 쓸데없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피해가지 않고 그냥 스포트라이트 때려가지고 막 심지어 그 배우가 프루구센 뭐야? 퍼거슨? 페르구슨 배우가 노래도 안 했거든요. 네. 그냥 딴 사람이 했어. 노래하는 연기를 하는데도 그 연기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 일단 그 아름다움에 한번 뻑 갔던 게 있었고 저는 첫 노래 나올 때부터 사실 그냥 마음이 갔어요. 네. 그 밤에 누웠는데 이런저런 생각한다고 잠 안 온다는 노래로 계속 시작하잖아. 네네.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 거기서 딱 리커 걸릴 수 있지. 네, 노래는 굉장히 좋고.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영화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좀 정리가 됐거든요. 우리가 너무 네. 남이 해석해주는 거를 정답으로 받아들이면서 영화를 보는 이런 태도를 견제하게 된 사람들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녹음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좋아하는 이유 얘기했잖아요. 뭐야, 저걸로 그냥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 그냥 그런 이유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주제가 이거라서 이게 내 삶에 이런 영향을 끼쳐서 그렇게 되면 더 큰 감동도 줄 수 있겠죠. 거의 비슷한 영화인데 아까 예를 든 라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꿈을 향해서 나가는 지향점을 가니까 더 아련하고 그래서 더 큰 감동이 있는 것처럼 더 잘 만든 영화는 더 큰 감동도 있겠지만 때로는 남들이 야 이거 너무 싸구려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때 난 이런 지점이 너무 좋아서 난 이거 싫다고 못하겠어라고 네. 하는 지점을 찾아가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발견해 나가고 그다음에 그 영화 안에서 내 안에 유익한 의미를 찾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영화를 많이 본다고 해서 네. 꼭 고상해질 필요는 없다. 아, 그렇죠. 고상하지 않고 많이 보는 것도 네. 방법일 수 있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노래가 좋아서 네. 좋았어요. 데이트하기 좋더라고요, 영화가. 네. 보기 편하죠. 근데 오히려 혼자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그냥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거슬린 부분인데, 남녀가 보고 남자 혼자 좋아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그냥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휴잭맨의 꿈이야?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이게, 모두의 꿈처럼 시작했는데, 휴잭맨의 꿈, 피티 베넘의 꿈,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나온 모두를 한 명 한 명,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네. 나타샤 리우 보르디지오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가 매력적인 역할로 나올 법 했는데, 명품으로 한 컷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편협한 이유로 싫어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걸 굉장히 좋은 바탕이 있는데, 네. 이를테면 이거죠. 송이버섯이 있는데, 이걸 국에 왜 넣어?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걸 국에 넣으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버섯을 이렇게 구워서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건 구우면 안 되는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을 준 게 크다? 저도 이런 비슷한 이유로 계속 향수를 얘기하게 되는데 영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으로서 누가 봐도 만든 사람들이 이 영화 굉장히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인터뷰나 여러 가지 뭐 활동들을 봐도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남들이 내 영화 뭐라 그래도 야 만든 우리 모두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만족. 갑자기 커튼콜이 생각나게 되잖아요. 그래요. 하여튼 뭐 그 정도의 만들고 싶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너무 기뻐하고 있는 게 보여서 거기 약간 동참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라도 좀 이 영화가 좋게 보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레이트만 빼자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쇼맨. 네. 그레이트 쇼맨. 하진 않았다. 그레이트 휴잭맨이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지.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위대한 쇼맨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했는데 네. 저희의 의견이 절대적인 거는 아니니까 네. 네. 뭐 각자 느끼신 소회를 같이 적으면서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이제 한 주는 그냥 지나갔는데 다음 주에는 그래도 재밌는 작품들이 좀 나오거든요. 네.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로 모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고민을 해보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개봉작 하나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